제가 이제 10대 때는 저희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서초구에 강남 8학군이라고 하죠. 이제 학군으로 치면은 그 음마아파트 인근 쪽으로 학원을 좀 다녔어요. 네, 이제 그쪽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20대가 되면서 이 집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부도가 나가지고 직장도 다니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많이 힘들어져서 이제 거의 부도까지 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 그러면서 대학교도 겨우 졸업했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9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도 겨우겨우 했는데 그 빨간 딱지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때 저희 집도 다 날라가가지고 뭐 빨간 딱지 부실 것도 없었고요. 일단 그리고 이 빨간 딱지보다는 월세 살다가요, 월세 못 내가지고 집주인한테 소송당해가지고 거의 쫓겨난 적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올라갈 때는 진짜 힘들게 올라가거든요. 네. 내려갈 때는 진짜 고국낙하요, 고국낙하. 네. 뭐 빚을 못 갚아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좀 그런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면책 받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연락해보니까 좀 탕감도 어느 정도 해줬고 그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는 신용등급 1등급 됐어요. 신용카드 쓰고 계세요, 어머니는. 네, 제가 일단 5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저는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부도를 살려보면서 느낀 거는 부도 나도 죽는다는 법은 없고 다 살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말하다. Peoples.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마침 또 촬영 날이라고 이렇게 비가 오네요. 아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윤영필이라고 하고 유튜브 게으른 연필 운영하고 있고요. 경매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하필 비가 와가지고 오늘 일단은 여기 주위에 최근에 도로 신설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토지 투자도 하고 있어서 도로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2외곽순환도로 이제 새로 개통된 데 한번 좀 가보려고 하고 인근에 공장도 좀 한번 보려고 해요. 토지 공장 좀 어떻게 보는지 얘기도 하고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세요? 일단은 부동산 경매를 하고요. 네. 경매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뭐 아파트 빌라 같이 주택 위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주택도 하고요, 토지도 하고요. 저는 뭐 사실 종목 안 가리고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숙박업이죠. 예, 그것도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 저는 위탁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다 이제 만들고 나왔고, 원래 저도 직장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한 월급 2배 정도 만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메인 잡은 경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근데 저는 거의 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일부러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좀 수익 구조를 좀 분산을 해놨어요. 그 하나가 이제 좀 빵꾸가 나면은 다른 거를 할 때가 힘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좀 분산화를 시켜놨죠. 경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경매로는 한 3년 좀 넘은 것 같고, 원래 그 전에 부동산 투자 자체를 한 7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다가 경매를 시작했고, 주택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토지 투자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아예 돌아서신 거예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제가 이제 부수입 현금 흐름도 한 2배 만들었고, 제가 부동산도 좀 여러 채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솔직히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왜냐면 잠도 사실 제대로 잘 못 자고 그 제 생활이 그냥 아예 없었죠. 왜냐면 가서 직장 생활해야지, 퇴근하고 나면 또 일해야지, 주말에도 일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이제 사실 크게 돈 쓰는 데도 없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둬도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도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먹고는 살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또 버티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부업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직장 생활에 사실 들어가면 또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뭔가 되게 획기적이지가 않아요. 예, 위에 상사분들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 뭐라도 좀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10대 때는 저희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서초구에 강남 8학군이라고 하죠. 이제 학군으로 치면은. 금수저 출신이신가요? 금수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라고 하죠? 그냥 무난무난한 집이었어요. 네, 뭐 그래서 중상층 이상. 네, 그 이상은 됐었죠. 그래서 뭐 예전에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저기 뭐 방학 때 한번 캐나다 갔다 와라 그래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그 음마아파트 인근 쪽으로 학원을 좀 다녔어요. 네, 이제 그쪽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20대가 되면서 이 집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부도가 나가지고. 부모님께서 원래 사업을 하셨나요? 네, 직장도 다니다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많이 힘들어져서 이제 거의 부도까지 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 그러면서 대학교도 겨우 졸업했거든요. 제가 9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도 겨우겨우 했는데. 그럼 실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부도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뭐 빨간 딱지가 붙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 빨간 딱지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때 저희 집도 다 날아가가지고 뭐 빨간 딱지 붙일 것도 없었고요. 일단. 네, 그리고 이 빨간 딱지보다는 이제 월세 살다가요. 월세 못 내가지고 집주인한테 소송당해가지고 거의 쫓겨난 적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와.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올라갈 때는 진짜 힘들게 올라가거든요. 네. 내려갈 때는 진짜 고국낙하요, 고국낙하. 네. 대표님, 그럼 일반적으로 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나요? 뭐 빚을 못 갚아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은 다 어떻게 해결이 되신 거예요? 이제 좀 그런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면책 받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연락해보니까 좀 탕감도 어느 정도 해줬고 그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는 신용등급 1등급 됐어요. 신용카드 쓰고 계세요, 어머니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기간이? 제가 일단 5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는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부도를 살려보면서 느낀 거는 부도 나도 죽는다는 법은 없고 다 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은 해결은 어느 정도 됩니다. 해결은.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뭐 돈이 없거나 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가지셨다가 이제 없어지신 거잖아요. 그쵸.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가졌고 정말 보수적으로도 했지만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때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하신 걸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나는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네네네. 지금 다시 모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네,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사업이라는 거는 소액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결론적으로 뭐 큰 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경매도 저는 그렇게까지 큰 돈 들여서 하진 않아요. 대신에 저는 꾸준히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한 번에 올라가는 거를 어차피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 하신 분은 저는 일단은 본 적이 없어요. 뭐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달 만에 얼마 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보다는 차근차근 꾸준히 하신 분들 위주로 만나는 거가 저는 맞다고 보고 저는 그쪽을 더 믿고 행동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대표님, 그 유튜브 네임이 게으른 연필이고 성함이 영필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혹시 이게 연관이 있나요? 일단은 뭐 닉네임 지을 때 제가 일단 성격이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제가 이제 이름으로 옛날에 놀림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연필로 지었고. 별명 연필이셨어요? 예, 별명이 이제 연필이었죠. 초딩 때는 막 이름 가지고 놀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제가 원래 사실 천성이 되게 게을러요.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걱정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직장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물론 이제 제가 결과론적으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은 하시지만은 제가 뭘 할 때마다 좀 불안불안해 하세요. 뭐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10대 때 특히나 뭐 이 성인 돼서도 망하기 전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대충대충 살았어요. 제가 봐도. 예,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고 이랬지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궁지까지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후천적으로 고쳐진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그럼 지금 이제 부지런한 연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동기부여를 하려고 해요. 대표님 혹시 피플스에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 일상생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뭐 넉넉하게 살다가 부도도 났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도 하고 또 이제 지내고 있는데 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무래도 뭐 그냥 제 일상이긴 한데 제 생각도 한번 공유 드리고 싶고 그래서 출연 신청하게 됐어요. 이제 대표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언제 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대표님 도착하신 거예요? 네네 도착했어요. 오늘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오네요. 날씨가 따라주질 않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나오세요, 대표님? 비 오는 날은 그렇게 임장을 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이 정도 비면은 보통은 주택을 보러 가죠. 주택. 공장 토지를 이때 보려면은 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보통 뭐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경매지 보기도 하고요. 가끔씩 생각나면 저도 이런 쪽 와가지고 그냥 경매지 보기도 하거든요. 경매라는 게 보려면 법원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이런 경매지가 좋은 점은 이 정보들을 다 한 군데 모아줘요. 그래서 시간 절약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좀 보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유료 경매지를 쓰고 있고 경매가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나오면은 그 오늘 나온 경매가 2주 뒤에 입찰이거든요. 그럼 2주 안에 일단은 매물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대출도 알아야 되고 입찰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낙찰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이 다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매물을 선택하실 때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일단 도로 인근,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면은 도로 인근이면은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물건이죠. 그런 물건 위주로 보라고 하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거든요. 도로 접근성이. 그러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하철 역세권이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이동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차가 나가서 이동을 하려면은 고속도로로 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인터체인지 인근에 있을수록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크죠. 다른 지역보다. 경매의 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경매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완전 획기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기준으로 그냥 뭐 인테리어 비용 정도 뽑을 정도? 물론 인테리어 비용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큰 돈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큰 돈인데 딱 그 정도 뽑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좀 다양한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억지로. 그래서 저도 이제 물건들을 다 보지만은 보다 보면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동네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많이 공부도 하고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매가 대출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많이 나와요. 경매라는 거는 감정가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매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요? 일단은 어떤 뭐 투자든 사업이든 할 때 내 기준에서만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점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매든 부동산 투자든 뭐든 하시는 거 보면은 보통 내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괜찮아 보여서 뭐 이런 얘기로 뭐 특별히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괜찮아 보여서 라고 구매를 진짜 하시는 분 계세요? 많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혹시 매물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주택 기준으로는 한 10채는 넘는 것 같고요. 토지도 한 2,000평 정도 있어요. 대표님, 경매 재밌으세요? 저 재밌어요. 경매가 재밌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부동산 투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매는 사실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거 부동산 경기 침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토지를 계속 사고 있거든요. 3년 전에 아파트 사신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3년 전부터 토지를 사고 있는데 많이 오른 거는 더블로 됐고요. 거의 한 50%씩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뉴스 기사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거죠. 경기랑 상관없는 투자를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PD님도 땅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언론을 통해서 땅값? 땅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땅이 덜 올랐냐 더 올랐냐의 싸움인 거지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거는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공시지가라는 거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하면서도 저도 토지 쪽으로 바꾼 이유가 대한민국의 땅 부자라는 말은 되게 많고 실제로 크게 돈을 버신 분들은 토지의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토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토지 투자 위주로 많이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주택 투자도 하고는 있지만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놓치셨을 때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그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요. 혹시 그런 매물이 있으셨어요? 많죠. 2등하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떨어졌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경매 법정 가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되냐 하면서 좀 낮춘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 가격이었으면은 낙찰됐을 물건 그런 경우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입찰할 때 제가 지를 수 있는 금액까지 다 지르고 와요. 왜냐하면 후회를 안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낙찰이 기분 좋게 됐을 때는 진짜 소리 지르시고 막 하시나요? 그쵸. 되게 기분은 좋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차차 하게 되더라고요. 경매장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익명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싸움을 일어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토지 어떤 매매 말고도 에어비앤비랑 쇼핑몰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쵸. 벌써 한지도 거의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일단 사업은 10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은 솔직히 하진 않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가 됐든 온라인 쇼핑몰이 됐든 소액으로 1000만 원 아래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사업도 성과가 있으세요? 네, 저 소액으로 직장 다닐 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해봤고 뭐 물건도 팔아봤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제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에어비앤비랑 온라인 쇼핑몰이라서 그쪽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 거죠. 그냥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경기랑 상관없는 사업으로만 하라고 해요. 그런 게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경기는 어차피 항상 안 좋을 거라서 그런 쪽 위주로만 내가 하면은 큰 성공까지는 모르겠고요. 큰 실패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을 때 혹시 뭐 가족분들이 반대는 없으셨어요? 맨 처음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랑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월급보다 훨씬 더 만들어서 이제 병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족들은 수긍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당연히 반대하죠.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이었고 직장이 뭐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거의 이제 칼퇴했거든요. 주말에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승진도 그냥 어찌어찌 다니다 보면은 그 자동으로 되는 직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죠. 혹시 스스로 불안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나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월급 2배 만들었고 일단은 제가 소비가 그렇게 뭐 딱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있었죠. 최소한 내가 소비를 늘리지만 않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이렇게 많이 어떤 매물을 보러 다니시면 약간 좀 여행 다니는 느낌도 드실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런 기분으로 가야 재밌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러 간다, 임장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들 힘들어하죠. 왜냐면 갔다 오면은 솔직히 성과라는 건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 뭔가 보고 왔다 이런 건 있지만은 금전적으로라든가 수익화돼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야 결론적으로 수익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 기다리는 투자로 가야 되는 거지 단타 투자로 해서는 이게 롱런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대표님 여기 어디 오신 거예요? 눈이 많이 오네요. 여기 포천이에요. 포천이고
이제 공장이거든요. 네. 공장 이제 보러 왔다가 이쪽에 오시면 저는 공장 투자할 때 항상 한식 뷔페로 오라고 해요. 이유가 있나요? 이쪽에 근로자분들이 한식 뷔페에 밥 먹으러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지금 식사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지금은 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토지 투자나 공장 투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2시 전후로 해서 이 근처에 있는 한식 뷔페를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아, 뭐 유동인구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평일 낮에. 네, 주말에는 공장의 문을 닫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고요. 평일 낮에 오셔야 이 공장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대표님 보통 이렇게 혼자 와서 식사를 하세요? 네, 혼자 올 때도 있고요.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올 때도 있고. 아,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어떤 금액적인 부분으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마음의 부자 뭐 이런 느낌. 네, 그쵸. 네, 뭐 누군가는 뭐 500만 원 벌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5천만 원을 벌어도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건 개인의 기준마다 다르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산다? 저는 그러면은 부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대표님의 네. 기준은 금액적으로 얼마인가요? 금액이요? 아,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망했을 때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직장만 들어가도 소원이었겠다 이랬는데, 300만 원 받으니까 또 이제 부수입해서 또 월급 2배 만들고 하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월천이라고 하죠. 그 정도까지 갔지만은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만족할 정도면 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어디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포천이고요. 여기가 이제 새로 고모 IC 생긴 데 근처예요. 그래서 이게 한 열흘 전에 개통됐는데, 이쪽이 그래서 공장이 확실히 더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IC 근처에서 거의 한 5분? 네, 5분 안쪽에 있는 거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 공장이 최근에 경매에 낙찰된 거고, 이게 한 1,4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평당 한 230? 한 30억 좀 넘게 낙찰이 된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시세가 지금 평당 한 300은 넘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40억은 넘고요. 시세 차익은 한 10억 이상? 이 건물이 잘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 도로가 넓죠. 지금도 아. 이제 차들이 오고 있지만은, 네. 차가, 공장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지인데, 입지에서 도로를 봐야 돼요. 용도를 봐야 되고. 근데 이렇게 도로가 넓으면은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와도 내가 굳이 안 비켜줘도 되는 거죠. 아. 예, 그런 사소한 불편함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입지 중에 중요한 게 이런 큰 도로. 예. 뭐 화물차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로, 그 다음에 이런 도로, 이 공장이 인터체인지 IC 인근에 있어야겠죠. 예. 어쨌든 토지든 뭐 공장이든 직접 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매입을 하시기 전에 예. 어떤 입지 조건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눈으로 진행하시는 확인하고, 거죠? 뭐 인근 공장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물어보고. 아마 네. 오시기 전에 이미 검색을 하시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텐데 네. 보통 비슷한가요, 예상과? 비슷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별로일 때도 있어요. 아. 그게 워낙 다양해가지고, 왔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공장도 있고요.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공장도 있어요. 아. 그래서 무조건 현장을 봐야 돼요. 아. 네. 대표님 혹시 네. 집이 부도가 안 나셨으면 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2월이죠. 열심히 동남아 가서 골프 쳤을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다니시고? 네, 직장 다니면서 스키도 타고, 제가 스키를 한 30년 전부터 탔거든요. 그때 개인 스키가 있었어요, 집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골프도 치고 스키도 타고 그랬겠죠. 지금처럼은 절대 안 살았어요. 네. 되게 의외네요. 저는 그래도 그때가 돼도 부동산을 할 겁니다라고 아니,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게으른 게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게을러 터졌어요, 제가.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대표님 오늘 뭐 어떻게 일과 마무리 되신 건가요? 네, 오늘 일단은 일과 마무리됐고, 또 이따 저녁에 또 유튜브도 찍어야죠. 아, 촬영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표님 오늘 하루 촬영해보셨는데 좀 간단하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제 개인 일상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자리였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해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예전에 되게 힘든 시절도 겪었고, 앞으로도 뭐 더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냥
주위 지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피플스 화이팅!